1980년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은행에 돈 맡겨라. 이자만 받아도 먹고 산다. 그때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 15%였습니다. 1,000만 원을 맡기면 1년에 150만 원이 들어왔죠. 10년이면 원금이 2배가 됐습니다. 땅을 사면 값이 올랐습니다. 아파트를 사면 부자가 됐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중산층이 됐습니다. 이게 40년 전 대한민국의 경제 상식이었습니다. 2025년 오늘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 3.5%입니다. 1,000만 원을 맡기면 1년에 30만 원, 세금 떼면 24만 원입니다. 한 달에 2만 원입니다. 라면 2박스 값도 안 됩니다. 물가는 어떻습니까? 짜장면이 4,000원에서 9,000원이 됐습니다. 2배 넘게 올랐죠. 서울 아파트 값은 10배 올랐습니다. 월급은 2배 올랐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40년 전 경제 상식으로 살면 지금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왜 계속 힘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먼저 첫 번째 충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축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놀라셨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저축이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은행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거든요. 1985년 물가 상승률은 연 2.5%였습니다. 은행금리는 15%였죠. 차이가 12.5%입니다. 돈을 맡기기만 해도 실질적으로 돈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축하라고 했던 겁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2024년 물가 상승률은 3.6%였습니다. 은행금리는 3.5%죠. 마이너스 0.6%입니다. 저축하면 할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1년 후 실질 가치는 994만 원이 됩니다. 6만 원이 증발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6만 원 손해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죠. 62세 박 씨는 20년간 모은 돈 2억 원을 은행에 넣어뒀습니다. 정기예금으로요.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이자라도 받자는 생각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2억 3천만 원이 됐습니다. 3천만 원이 늘었네요. 그런데 10년 전 2억 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2억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박 씨는 2천만 원을 잃은 겁니다. 숫자는 늘었는데 실제로는 손해를 본 거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향후 10년간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3% 이상 예상됩니다. 은행금리는 3% 안팎입니다. 계속 마이너스죠. 저축만 하면 계속 가난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충격입니다. 두 번째 충격은 더 강력합니다. 땅과 집은 더 이상 무조건 오르지 않습니다. 이것도 놀라우시죠? 하지만 현실입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부동산은 신화였습니다. 차기만 하면 올랐거든요. 1990년 서울 강남 아파트 33평방미터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15억이 됐습니다. 30년 만에 30배가 오른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무조건 사라. 빚을 내서라도 사라. 그때는 맞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평균 5% 올랐습니다. 5년 동안요. 1년에 1%입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낮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부산, 대구, 광주 같은 대도시도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 10%에서 20% 하락했습니다. 작은 도시들은 30% 이상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억 단위로 손해본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58세 김 씨는 2020년에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12억에 샀습니다. 집값은 오른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대출을 8억 받았습니다. 금리는 2.5%였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이자를 냈습니다. 2025년 지금 그 아파트 시세는 9억 5천만 원입니다. 2억 5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대출은 그대로 8억입니다. 집을 팔면 1억 5천만 원이 남습니다. 12억을 투자해서 5년 만에 1억 5천만 원이 된 겁니다. 10억 5천만 원 손해입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집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그 말만 믿었는데 40년 전 상식이 2025년에는 독이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1985년 대한민국 인구는 4천만 명이었습니다. 2025년은 5,100만 명입니다. 1,100만 명이 늘었죠. 인구가 늘면 집이 필요합니다.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30년부터 인구가 감소합니다. 2050년에는 4,80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300만 명이 사라지는 겁니다. 집을 살 사람이 줄어듭니다. 빈집이 늘어납니다.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부동산 신화는 없습니다. 세 번째 충격입니다. 열심히 일하기만 해서는 중산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1980년대에는 대학만 나오면 대기업 들어갔습니다. 20년 일하면 부장이 됐습니다. 연봉 5천만 원 받으면 중산층이었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아이들 대학도 보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보상받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학 나와도 취업이 안 됩니다. 취업해도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 돼도 연봉이 3천만 원입니다. 20년 일해도 부장 못 됩니다. 연봉 5천만 원 받아도 중산층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33평방미터 아파트가 10억입니다. 연봉 5천만 원으로 20년을 모아도 1억입니다. 집값의 10분의 1입니다. 불가능합니다. 40세 이 씨는 대기업 과장입니다. 연봉 6천만 원입니다. 15년을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야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세 살고 있습니다. 전세금 5억입니다. 대출 2억 받았습니다. 한 달 월급 500만 원에서 대출이자 80만 원, 생활비 300만 원, 애 학원비 100만 원 나가면 120만 원 남습니다. 1년에 1,400만 원 모입니다. 10년 모아야 1억 4천만 원입니다. 강남 아파트 계약금도 안 됩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아버지는 20년 일해서 집 샀다는데 저는 30년 일해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소득 증가 속도보다 자산 가격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1985년 대졸 초봉은 30만 원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5천만 원이었죠. 초봉의 166배였습니다. 2025년 대졸 초봉은 3,500만 원입니다. 강남 아파트는 15억입니다. 초봉의 428배입니다.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진 겁니다. 40년 전에는 월급만 모아도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월급만 모아서는 평생 걸려도 불가능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게 세 번째 충격입니다. 네 번째 충격. 마지막입니다.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현실입니다. 1985년 달러 환율은 870원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은 1,400원이 넘습니다.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겁니다. 1985년에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수입품을 지금은 160만 원 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속도입니다. 최근 5년간 환율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2020년 환율은 1,100원이었습니다. 2025년은 1,400원입니다. 5년 만에 300원 올랐습니다. 27% 상승입니다. 이전 10년간 상승률이 10%였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3배 빠릅니다. 왜 원화 가치가 떨어질까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첫째,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은 세계의 공장이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모든 분야에서 최고였죠. 지금은 중국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아직 앞서지만 자동차는 밀리고 있습니다. 조선은 중국이 물량에서 앞섰습니다. 둘째, 내수 시장이 작습니다. 인구 5천만 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처럼 내수만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수출이 줄면 경제가 흔들립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셋째, 국가 부채가 늘고 있습니다. 1985년 정부 부채는 GDP 대비 10%였습니다. 2025년은 50%를 넘었습니다. 5배 늘었습니다. 부채가 늘면 나라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신용도가 떨어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0년 전 경제 상식을 버려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첫째, 저축보다 투자입니다. 은행에 돈을 묵혀두지 마십시오.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곳에 투자하십시오. 주식, 부동산, 금, 달러,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1,000만 원이 있다고 합시다. 은행에 넣으면 1년에 30만 원 이자 받습니다. 10년 후 1,3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 실질 가치는 1,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손해입니다. 반면 연 7% 수익 나는 곳에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1년에 70만 원 수익입니다. 10년 후 1,970만 원입니다. 970만 원이 늘어납니다. 어디에 투자하느냐고요? 국내 주식시장 평균 수익률은
연 6%입니다. 미국 S&P 500 지수는 연 10%입니다. 금은 최근 10년간 연 7%씩 올랐습니다. 선택지는 많습니다. 공부하십시오. 배우십시오. 투자하십시오. 둘째, 부동산은 선택적으로 접근하십시오. 무조건 사지 마십시오. 지역을 따져야 합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같은 핵심 지역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학군이 좋고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많은 곳이죠. 이런 곳은 인구가 줄어도 수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중소도시는 피하십시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싸도 사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15억과 지방 소도시 아파트 3억.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3억을 선택합니다. 돈이 적게 드니까 라고 생각하시죠? 틀렸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10년 후 18억이 될 수 있습니다. 3억이 늘어납니다. 지방 아파트는 10년 후 2억이 될 수 있습니다. 1억이 줄어듭니다. 어느 쪽이 나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셋째, 월급만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수의 소득원을 만드십시오. 월급은 기본입니다. 거기에 투자 수익, 부업 소득, 임대 소득 등을 더하십시오. 월급이 500만 원이면 투자로 100만 원, 부업으로 50만 원. 이렇게 만들면 총소득이 650만 원입니다. 30% 늘어납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45세 최 씨는 회사원입니다. 월급 50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로 한 달 평균 80만 원 벌고 유튜브로 30만 원 벌고 주말에 온라인 강의로 50만 원 벌니다. 총 660만 원입니다. 1년이면 7,920만 원입니다. 회사 월급만 받는 사람보다 2,920만 원 더 받는 겁니다. 10년이면 2억 9,200만 원 차이입니다. 집 한 채 값입니다. 넷째, 원화 자산만 갖지 마십시오. 달러, 유로, 엔화 같은 외화 자산도 보유하십시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화 가치는 올라갑니다. 분산 투자입니다. 당신 자산의 10%에서 20%는 외화로 갖고 계십시오.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방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1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모두 원화로 갖고 있으면 환율이 1,400원에서 1,600원으로 오를 때 실질 가치가 14% 줄어듭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을 달러로 바꿔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 8천만 원은 14% 손해지만 달러 2천만 원은 14% 이익입니다. 상쇄되는 겁니다. 다섯째,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경제는 계속 변합니다. 40년 전 상식은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10년 전 상식도 지금은 낡았습니다. 매일 뉴스를 보십시오. 경제 유튜브를 보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세미나에 가십시오. 아는 것이 돈입니다. 모르면 손해봅니다. 60세 정 씨는 2020년에 은퇴했습니다. 퇴직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은행에 넣어뒀습니다. 안전하게 보관하자고 생각했죠. 5년이 지났습니다. 3억 4천만 원이 됐습니다. 숫자는 늘었지만 실질 가치는 2억 8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손해입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은퇴한 58세 강 씨는 달랐습니다. 3억 원 중 1억 원은 미국 주식에, 5천만 원은 금에, 5천만 원은 달러에, 1억 원은 국내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5년 후 얼마가 됐을까요? 4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정 씨와 2억 1천만 원 차이입니다. 똑같이 3억 원으로 시작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차이가 뭘까요? 정 씨는 40년 전 경제 상식으로 살았습니다. 저축이 최고라는 생각이었죠. 강 씨는 새로운 경제 현실을 공부했습니다. 투자를 배웠습니다. 분산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정 씨처럼 살 것인가? 강 씨처럼 살 것인가? 과거에 머물 것인가?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저축만 할 것인가? 투자도 할 것인가? 월급만 받을 것인가? 복수의 소득원을 만들 것인가? 원화만 가질 것인가? 외화도 가질 것인가?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당신의 삶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40년 전 경제 상식은 이제 쓸모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경제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부자 되는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저축해서 부자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집만 사면 부자 되는 시대도 끝났습니다. 월급만 받아서 중산층 되는 시대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투자하고 공부하고 다각화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예전 방식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바꾸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화는 계속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물가는 계속 오를 겁니다. 자산 가격은 소득보다 빠르게 오를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부정하면 가난해집니다. 받아들이고 대응하면 기회가 됩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배우는 자만 부자가 됩니다. 변화하는 자만 성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40년 전 경제 상식을 버리십시오. 새로운 경제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만듭니다. 과거에 머물지 마십시오. 현재를 직시하십시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10년 후 당신은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 겁니다. 아니면 후회할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